60살 넘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재산 수준 얼마일까요?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지금 이 질문이 묵직하게 와닿는 분들 많습니다. 더 많이 버는 이야기보다 덜 불안한 숫자가 궁금해지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장 잔액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행복은 부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불안이 줄어드는 지점일까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나면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해됩니다. 40대, 50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60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보도를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60을 넘기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면 괜찮을까입니다. 이 차이 작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간입니다. 오늘은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현실적인 중간값입니다. 월 250만 원이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3천만 원입니다. 85세까지 2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 7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숫자 보고 한숨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7억 5천 부담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계산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440만 원입니다. 총 필요 금액 3천만 원에서 연금 수령액 1,440만 원을 빼면 부족분은 연간 1,560만 원입니다. 25년을 곱하면 약 3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연금이 있다면 필요한 금융자산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7억 5천이 아니라 4억 원 안팎의 1차 안정 구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숫자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총 7억 5천이 아니라 연금을 뺀 부족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집이 10억인데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총 자산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집이 10억이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밥상은 현금이 차립니다. 월세나 임대 수입 없이 오직 집 한 채만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매달 생활비를 어디서 꺼내야 할지 막막함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60 이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월 연금 수령액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여기에 금융자산 4억 원에서 6억 원 수준이면 중산층 노후의 심리적 안정 구간에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 생활비 기준이 300만 원이라면 필요한 자산은 더 올라갑니다. 공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내 생활비 기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내 숫자는 내 생활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와 연금, 금융자산만 맞추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입니다. 고령층 1인당 연간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간 400만 원을 의료비로 가정하면 20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집 수리 비용, 자녀 관련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 효과까지 더하면 최소 1억 원의 완충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생활비 계산과 예외 비용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다 관리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생활비 통장까지 흔들립니다. 체감 안정은 바로 이 예외 대비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생활비 통장과 예외 비용 통장은 처음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산이 충분한데도 왜 불안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평균 이하인데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잠시 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채입니다. 같은 금융자산 5억이라도 대출이 2억 남아있는 상태와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는 숫자상으로는 같은 출발점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산 5억에서 부채 2억을 빼면 실질 자산은 3억입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이 있으면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현금 흐름에서 그만큼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노후에 매달 나가는 돈이 생긴다는 것은 생활비 여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60 전후에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격보다 안정입니다. 이 시기에 고위험 투자로 자산을 늘리려 하다가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손실이 나도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나 60 이후에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4억이냐 6억이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60 이후 행복은 돈의 절대액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수입이 있는가? 관리 가능한 지출 구조인가? 정리된 부채 상태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자산 규모가 평균보다 조금 낮아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불안정하면 자산이 상당해도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통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내 생활이 들어있다는 감각입니다. 이달 얼마가 들어오고 이달 얼마가 나가는지 대략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이 행복의 실질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는 개인 재테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고 은퇴 시점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노후 기간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20년 전 노후와 지금의 노후는 다른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노후 기간이 대략 10년에서 1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0년에서 30년입니다. 2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행복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불안 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입니다. 왜 요즘 노후 준비가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지 이 구조를 이해하면 납득이 됩니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돈이 그 수명을 따라가지 못하면 좋은 소식이 불안 소식으로 바뀝니다. 30년을 살아야 한다면 20년치 자금만 있을 때 10년이 남은 시점에서 어떤 감각이 오겠습니까? 이 지점입니다. 노후 자금은 기대 수명이 아니라 더 긴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 지금의 물가로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물가는 오릅니다. 지금 월 250만 원이 기준이라면 연 물가 상승률 2%를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는 같은 생활 수준 유지에 약 305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3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장기 계획에서는 큰 오차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은 현재 물가가 아니라 미래 물가를 반영한 구조로 설계해야 실제 생활과 일치합니다. 월 250만 원이라는 숫자는 결국 상징입니다. 핵심은 매달 부족하지 않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자산 규모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구조에서 옵니다. 행복은 계산 위에 올라갈 때 안정됩니다. 기대 위에만 놓이면 흔들립니다. 이 지점입니다. 노후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구조를 만드는데 지금 이 시점이 늦은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이 보도가 숫자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구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 기준으로 연간 3천만 원,
25년이면 총 7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수령하면 부족분은 약 3억 9천만 원입니다. 연금이 있다면 금융자산 4억 원 안팎이 1차 안정 구간입니다. 둘째입니다. 의료비와 예비 지출은 생활비와 분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연간 400만 원 기준으로 20년이면 8천만 원, 최소 1억 원의 완충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체감 안정을 만듭니다. 셋째입니다. 총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월 고정 수입이 안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60 이후 행복의 실질 조건입니다. 넷째입니다. 부채 정리가 체감 행복을 바꿉니다. 자산이 같아도 대출이 남아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은 다릅니다. 60 전후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인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진짜 포인트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통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수익, 관리 가능한 지출, 정리된 부채, 이 세 가지 구조가 갖춰질 때 행복 재산은 완성됩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불안 기간도 함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만든 사람에게는 그 긴 시간이 위협이 아니라 여유가 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40대와 50대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은 10년 후에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보도가 단순한 노후 계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과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는 기대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는 분은 구조가 갖춰진 분입니다. 잠깐 생각이 필요한 분은 지금이 그 구조를 만들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 전략과 현금 흐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숫자 말고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